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노동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너라TV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원장님.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나라도 많다는데요. 네, 미국이 그렇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요? 네. 우리 목사님 네. 월요일 날 미국 가셨는데 네. 날씨 추우니까 걱정이 되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몸 건강히 네. 목사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설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매년 신년 인사를 2번씩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상해죠. 네. 요 전에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는데 1월 1일에 했죠. 요번에도 네. 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네. 설. 네. 옛날에 네. 뉴턴이라는 학자가 예.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예. 사과가 떨어진 건 당연시했는데 네. 왜? 네. 우리도 왜 1년에 2번씩 인사를 할까?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또 찾아봤죠. 그 네. 이상한 게 맞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첫째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월 10일 날 네. 지난 1월 10일 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네. 그 사람은 네. 띠가 네. 토끼띠입니까? 호랑이띠입니까? 토끼띠 아닌가요? 아니, 음력으로 얘기하면은 아직은 호랑이띠고 그쵸. 양력으로 하면은 토끼띠고. 두 개 다 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니까 설이라는 게 그렇대요. 중국에서 1644년에 네. 청나라 황제가 시현역이라는 그 연원을 청나라 황제가 정합니다. 네. 설날을. 네.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현재 설을 쇠는 나라가 중국, 네. 춘제라 그래요. 네. 대한민국. 네. 그다음에 어디에 베트남이 있어요. 그건 떼시라 그래요. 떼.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설을 3개 안 3개. 세지 않나요? 아니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19세기 말에 네. 양력으로 바꿔서 없습니다. 편하네요.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세잖아요. 우리나라도 없어졌죠, 사실. 그래서 그죠, 옛날에 요즘에는. 우리 어릴 때 네. 보면 신정, 구정 그랬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막 허례허식 많고 낭비다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네. 설이라는 게 1월 1일 네. 소위 신정이었는데 네. 1985년도에 네. 사람들이 이것은 일제 시대 때 네. 민족 풍습을 없앤 네. 거였다 그래가지고 일제 핑계 대면서 설을 부활해야 된다고 해서 1985년도에 뭘로 부활해야 되냐? 민속의 날 이렇게 부활이 됐어요. 민속의 날 내자로. 네. 그러다가 몇 년 있다 네. 설날로 또 이름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 부활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뭐냐면 일본 핑계대로. 네. 그래서 이 설날이 개인의 삶과 예. 어떤 국가 운영에 네.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너무 좀 2번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렇죠. 휴일이 기니까 그거는 조금 좋아요. 아니 이렇게 여성들은 네. 맨날 도가니 나가고 무릎 아프게 전 붙여야 되고. 노래 부르셨잖아요. 나의 영토라고. 현진우 네. 가수라는 분이 이것은 나의 영토 그래서 네. 어디서 감히 여자가 주방에 들여오려고 해. 네. 그래서 이런 설날 같은데 이 고부 갈등도 생겼고. 네. 그래서 요새 쭉 보니까 공항, 네. 그다음에 이 스키장 네.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건 뭐냐면 그쵸. 과거처럼 네. 설날에 설빔 입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고 설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설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삼복더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름 휴가. 여름 휴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그렇죠. 엄동설하나 이 추울 때는 엄청 춥잖아요. 지금 너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겨울 휴가. 겨울 휴가. 네. 그래서 겨울 휴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네. 가족 휴가. 가족 휴가. 네. 가족끼리 서로 만나는 날. 네. 그래서 우리도 과거처럼 이렇게 막 유교 문화 비슷해가지고 중국 네. 또 명절 이렇게 갖고 온 걸 가지고 이것을 민족 문화니 뭐니 그보다는 현 시대에 맞게 겨울 휴가 네. 또는 뭐 가족 휴가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 해보니까 이상하고 그쵸. 설 되면 뭘 보냐? 토정비결 같은 거 봐봤어요? 그냥 저는 그 어플로 한번 봤습니다. 요새 신문 같은 데도 보면 반드시 무슨 띠별로 해서 토정비결 뭐 네. 신수 이런 거 그쵸. 나오잖아요. 네. 그거 다 미신이에요. 그렇죠. 미신이죠. 그런 게 아직도 네. 문화 또는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네.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어요. 아. 뭐 풍수지리니 뭐 이런 예, 거.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이고 막 이런 시대에 네. 설 이런 거보다는 네. 겨울 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야 떳떳해지. 그냥 억지로 그냥 어디를 가야 네, 되고 네. 왜 원이 많이 하고 또 가족끼리 모이면은 싸우고 우리 저 이한솔 네. 우리 사회자님은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만나면 뭐 왜 결혼 안 하냐 막 그러지 않나요? 하죠. 그래서 가족끼리 좋은 명절에 네. 설 때 오히려 안 그런 가정도 많지만 네, 그렇죠.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 휴가 또는 가족 휴가 좋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설에 대해서 네. 특히 한 번 더 앞으로 네.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네. 대통령께서 없앤 설이 네. 일제 강점기에 민족문화 말살 정책 때문에 설날이 없어졌기 때문에 설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상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시청자분께서도 김성열님께서 네. 음력설은 중국 거입니다. 그래요? 네, 이승만 박정희 때는 양력설 주축이었음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네. 제 얘기가 맞죠? 네, 어. 수님께서도 우리는 오직 신정이라고 하시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삶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 뭐 그렇죠. 설빔 입는 사람 있나요? 우리 사회자님 예. 이번에 떡국 드셨나요? 저는 안 먹었죠. 네,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겨울 휴가, 네. 뭐 겨울 동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하오키님께서 정말 맞는 말씀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은 네. 겨울 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10일 날 태어난 사람은 네. 무슨 띠? 호랑이띠도 아니고 토끼띠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띠를 물어보면은 띠를 2개 말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게 일본 같은 데도 19세기 말에 이미 없어진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그걸고 민족 명절 아니 우리나라 민족이 언제부터 설날을 샜나요? 그 중국 거예요. 신라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 이때 네. 설 안 샜고 무슨 문헌에 네. 뭐 제사를 지냈다 이런 문헌이 있는데 그게 설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고 네. 그냥 그랬다더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 겨울 휴가, 좋습니다. 가족 휴가 네. 이렇게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 총장님, 네. 저희 지난주에 네. 내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한다. 안 500원 한다. 내기했죠. 네. 궁금하면 제가 졌습니다. 네, 500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요 27일 날 하는데 28일 날 했으니까 네. 이 반 깎아서 250원만 주면 안 되나요? 네, 그럼 뭐. 네, 네 50% 디스카운트. 감사해요. 아이고 참.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진짜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재명이 또 한번 봐볼까요? 정말 괴로운 논문을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논문 하나 띄워줘 보세요. 네, 기사 먼저.
그래요? 네, 대학원생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저격했다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과거 논문 뭐길래? 예. 또 우리가 네. 설 연휴 때 네. 정말로 공부했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논문을 제가 한번 다 읽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괴롭잖아요. 재수가 없었지. 의인이라고. 아니 이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인 이재명 씨가 논문을 썼거든요. 석사 과정을 하는데 야, 제가 이거 다 읽었죠. 예, 이 토착 비리에 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네. 2005년 12월 경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이재명. 네. 보이시죠?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정말 이걸 제가 네. 다 봤죠. 이거 쭉 보니까 네. 야, 저희 한번 이제 청취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공부한 얼마나 거를 공유를 이재명이가 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있는지. 아니, 조국은 네. 여기에 대면 양반이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한 대로 그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누구가 베낀 거 아닌가 몰라. 그럴 수도 있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목차부터 예, 보면은 한번 하나씩 볼게요. 부정부패 극복 방안, 네. 연구의 배경과 목적. 네, 도대체 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뭔가요? 연구의 배경과 네. 목적이 뭐냐면은 예, 한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4페이지에 네. 부정부패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보편적으로 있어왔던 가장 고질적인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이다. 네.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네. 지역 토 세력의 부패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부패 행위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지위를 오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뭐냐면 부정부패라고 한다. 아니, 근데 이것이 벌써 4페이지에 나와요. 벌써 이게 첫 페이지를 보는데 벌써 이 누가 떠올랐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탕 하나 받은 거 없다. 예. 받은 거 없어도 네. 지위를 오남용해가지고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하는 행위는 부정부패다고 이렇게 부정부패의 개념과 네. 특징에 이재명이가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재명이가 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고 자기는 하잖아요. 아니 사탕 하나 받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부패 개념을 이렇게 얘기했고 네. 거기에 5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 네. 부정부패의 어떤 배경에 네. 부패 방지법 2조 제3호에 보면은 예. 부패 방지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네. 딱 명시했어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네. 규정하여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는 법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재명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딱 부패 방지법 제2조 사망에 네. 다 나와 있고 자기가 논문에 다 있습니다. 썼어요. 네.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추상적으로 사탕 하나 받은 거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은 뭐 정치 탄압이다. 정말 모렴치하고 양심도 없는 이렇게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네. 논문에 보면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네.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얘기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분을 성남시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네. 다른 데로 그것을 삭제하는 행위, 네.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기가 정했어요. 네. 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재명 공부를 잘했나 봐요. 또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이제 목차가 있는데 그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6페이지에 이렇게 또 보면은 네. 지방 부패 개념도 네. 지방 공무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공무 수행을 개인 이익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형평성과 공익을 저하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네. 그냥 공무원 그때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이가 네. 저 화천대유 이익을 위해서 네. 그 대장동 토지 소유주라든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 네. 불특정 다수인의 형평성과 공익을 저하는 개념이라고 자기 6페이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모르겠다고 사탕 받은 게 없다 그러고 네.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네. 죄가 없잖아요. 무죄죠. 이재명이 네.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는 7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의원 및 네. 일부 지방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어난 부패의 양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네. 이것이 이재명이가 논문에서 제기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쭉 보세요. 또 네. 계속 그래서 이제 네. 8페이지에 보면은 네. 핵심이 뭐냐면은 제2절 지방정치 부정부패 유형과 결정 요인 보면은 예. 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겉으로는 적극적이면서 실제 행동은 취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의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러면서 화려하게 표현되는 반부패의 수사적 표현들을 많은 부정적 정치인들의 정용하는 모습이다. 네.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대장동은 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다. 예,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붕어가 없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 민주가 없고 그렇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죠. 없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니까. 저는 민주 잘 그래서 모르겠는데. 본인은 뭐 네. 반부패 이런 좋은 표현들을 뭐냐면 서민을 위한다는데 서민을 위하지 아니하고 민주라는데 네. 어떤 전체주의고 그렇죠. 이런 태도 때문에 안 된다고 자기가 네. 이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썼어요. 네. 이것이 이재명의 논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걸 또 봐야죠. 지방 정치 부정부패 유형과 결정 요인. 네, 이것이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네. 그런다는 거예요. 13페이지 한번 예, 볼까요? 네. 결정 요인 한번. 결정 요인은 네. 기업인 사이에 유착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의디하고 유착이 있어요. 쌍방울,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고. 또 두산, 한두 개인가요? 네이버, 네. 차병원, 네. 기업인 사이의 유착 관계로 해서 네. 권력적이고 제도적이고 구조적이고 관행적 행태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논문에 다 썼고 네. 부당한 특혜를 어떻게 제공하냐? 직간접적으로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다시 얘기하면 묵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이건 뭐냐? 사탕 하나 받은 게 없어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 그쵸. 자기가 이렇게 논문으로 해서 석사 논문이에요. 이재명의 석사 논문. 시청자 여러분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대학원생 이재명의 이 석사 논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독특한 현상은 뭐냐? 지방 부패가 관행화됐는데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인허가 해주거나 네. 혹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네. 적절하고 금전적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행위. 이게 어디예요? 대장동 아닙니까? 백현동 백현동. 아, 너무 많아요. 네 단계 있잖아요. 아니, 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냐? 유형과 결정 요인에 네. 단순 축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로 당선이나 아유. 재선을 목표로 많네요. 선거 자금을 조성하거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네. 아니 지 입으로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너무나 잘 썼어요. 자기 범죄를 그냥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자기를 네. 스스로 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야 과거에 이재명은 미래에 다녀갔나요? 미래 자기 범죄를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네. 이재명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나요? 논문으로 네. 70페이지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다 읽고 뛰어넘어가 봐요. 너무 또.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예. 이 행정 과정에서의 부패에 대해서 한번 또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행정 과정에서 정치 과정에서 부패. 예. 25페이지 한번 보면은 예. 26페이지 보면은 공무원의 주요 직무상 부정부패 행위에는 네. 법률적으로 명문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언급해 보면 우선 뇌물 관련 범죄로는 네. 뇌물 수수, 뇌물 요구 네. 이게 정진상계가 다 됐잖아요. 그쵸. 뇌물 약속,
428억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뇌물 제3자 수수, 다 나오네요. 가족 뇌물 수수, 알선 뇌물 수수, 사후 뇌물 수수 등 예. 대장동, 백현동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냐면은 정치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부패 혐의를 네. 일일이 이재명이 이렇게 잘 정리해놨어요. 예. 그리고 또 인허가 및 계획권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실태. 이것도 보면은 지금까지 뭐냐면은 지방자치의 이 인허가권은 합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합법이다. 그렇죠. 이런 외관을 가지고 네. 있고 예를 들어서 쌍방울도 뭐 대북 정책이다. 네. 뭐 이러고 대장동도 예. 정책적으로 재개발 뭐 개발을 그쵸. 해서 네. 뭐 이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합법인 것 이게 시민을 같다. 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것을 설파했어요. 네. 대체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 정치에서의 부패는 주로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한 이익의 거래. 네. 그래서 이제는 업무와 관련된 이권 개입과 행정 권력의 사유와 정책 결정과 관련된 배임행위. 네. 정책 결정과 네. 관련된 배임행위에 딱 떨어지는 게 어디예요? 대장동, 백현동 같은 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거 어떤 거예요? 성남 FC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자기 입으로 그냥 수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석사 논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또 한번 볼까요? 인허가 계획권 보면 28페이지에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조차 할 수 없으므로 네.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직무상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등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만 애꿎게 징계당하고 많은 일이 벌어진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누가 정진상이라든가 징계당하죠. 김용이라든가 네. 이렇게 됐잖아요. 담당 공무원만. 그렇죠. 그리고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맨날 방송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네. 뭐 진술 말고, 뭐 증언 말고, 뭐 증거 있냐? 맨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뻔뻔하게 그 주장을 이렇게 하죠. 뭐냐면은 담당 공무원만 애꿎게 징계한다고 이재명이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이 아는 대로 그대로 했네요. 이게 그냥 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루하지만 네. 이재명이 70쪽에 관하는 이런 논문에 네.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건 재밌잖아요. 이게 이재명의 논문이에요. 또 한번 넘어가 봐요. 네. 또 이제 인허가 및 계획권과 공유재산 처분과 네. 지역개발에 관련된 어떤 부정부패 네. 실태 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네네. 33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 처분이에요. 그 어디가 있냐?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 용도 변경, 계획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네. 특혜 등이 발생한다. 네. 이게 어디예요? 백현동, 그또 위례 신도시 이런 데 아니에요. 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과 관계가 있으며 용도 지정과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네. 그게 백현동이 용도 지정과 변경 등의 예. 대표적이었어. 그것도 4단계. 두산도 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거기도 병원만 했잖아요. 지을 수 아니,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 공유재산의 처분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부정부패 실태 네. 자기가 지 입으로 다 적어놨어요. 네. 아니 그래놓고 지금 뭐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뭐 죄가 없다는 둥 뭐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자기 그 범죄를 다 이렇게 기술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문제 천재인가 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 괴롭지만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이걸 쭉 한번 읽어봐요. 결론으로 네. 갑시다. 하여튼 네, 결론으로. 이렇게 쭉 이재명의 어떤 이 목차라든가 내용을 보면은 네. 이렇게 이 화려한 수사를 통해서 네.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고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뭐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와가지고 적폐청산을 이유로 무오사와 갑자사와처럼 사화 수백 명을 감옥시켜놓고 네. 자기들이 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결론부터 보면은 네.
부정부패의 방지에 활성화하는 감사청구제, 소환제도, 소송제도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네. 자기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이는 지방자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네. 자기 논문으로 네. 이렇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두산 FC 뭐 네. 이게 다 차병원 뭐 그쵸. 네이버 다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청취자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게 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검찰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재명이도 변호사라며요. 어디 법대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방자치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한 연구 다 얘기했어요. 네. 그 뭐요? 옹고지신님께서 부정부패 이재명이 이런 논문을 목사님 말처럼 배꼽이 아프하네요라고 하시네요. 아니 자기가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네. 엄단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장관님 잘 들어주십시오. 아니 이재명이의 그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논문만 보면은 예. 이재명의 죄는 네. 저게 무기징역감이에요. 아, 각이 나오는 정말. 거예요. 네. 아니 그, 이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이게 하품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 입으로 지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망신주기 식으로 계속 왜 소환하냐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의 혐의가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그게 검찰 탓입니까? 아니 망신이 아니고 네. 자기가 이렇게 네. 다 얘기했고 이렇게 해만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검찰이야 그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도 지방정치 네.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네.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이재명 이게 석사 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죠. 그렇죠. 근데 모르잖아요, 본인은. 야 그런 거 네. 보면은 네. 뻔뻔해요. 그러니까 정말 뻔뻔해요. 욕도 해고 해도 안 했다 그러고 그렇죠. 이것을 그냥 또 죄가 없다고 막 그 무슨 뭐 이상한 지지자들은 개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개딸들이 지켜준다고 하던데요. 네. 나기현손님께서 뻔뻔한 이재명 얼굴도 두껍네 유유 아니. 하시고 최석자님께서는 이재명이 언제 깜빵 가나요? 근데 28일에 그 검찰 출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아마도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번에도 가서도 네. 이렇게 뭐 한 몇 페이지 찍 내고 마는데 그냥 네. 이재명이는 네, 그냥 변호사 대종하지 말고 자기의 네, 이렇게 70페이지에 달하는 네. 이 논문 한 권 가지고 경찰 네. 검찰에 출두하면은 이게 맞지 않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아니 그 논문을 가지고 출두해서 예, 이 자기가 쓴 논문대로 네, 이 세상이 이렇게 정화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렇습니다. 맞는 거지요. 네, 자기는 무슨 특권이나요? 아니 법이 야당 대표면은 막 그렇게 봐줘야 되고 네. 자기는 평일 날은 네. 일해야 되니까 네. 토요일 날 간대요. 뭐 언제 그렇게 열심히 그러면은 하나요? 토요일 날 같은데 사람들 쉬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 것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기자들도 그날 가야 되고요. 그 사람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아니 검찰도요. 네. 그 공무원들도 휴일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니 노는 사람 일 시키는 건 죄가 아니고 그렇죠. 자기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자기가 일을 네.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끝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의 휴일날 출석은 뭐 6시간만 받고 네, 그냥 막 퉁쳐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건데 네, 자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 날 출근하고 네, 기자들 거기 가서 뻗대기 해야 되고 이것은 네.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냥 다 괴롭히고 싶은가 봐요. 네. 일을 열심히 아니 네, 네. 이제 이게 한번 참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28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볼게요. 그렇죠. 네. 28일 날 네. 우리 국민 여러분이 네. 눈을 부릅뜨고 네. 제가 웬만하면 이재명이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정말로 아니 뻔뻔해도 어떻게 네. 이렇게 뻔뻔합니까? 자기가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논문으로 써놓고 네, 지 입으로 써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예. 인간으로서 보통 이 정도 얘기 안 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때 네.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네. 그 소시오패스 그쵸. 그 소시오패스 한 분 더 있잖아요. 이 정도 네. 여기보다 한 고박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뻔뻔해요. 그렇죠. 양산에도 한 분 또 있으시죠. 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이번엔 또 어떤 쇼를 하는지 보고 28일 날 네. 우리가 쇼를 한번 지켜봅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이렇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맨날 그 억강부약으로 대동세상 네. 이룩하자 해서 민주노총과 참 어떤 괴를 같이 하는 여러 행보를 보이기 땜시 그렇죠. 이재명이를 이렇게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게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이 평등을 강조하는 건 또 뭡니까? 이 북한에서 평등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맞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한번 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네. 국민노조 네. 한번 광고 한번 해고 네. 또 가봅시다. 이제 국민노조에서 이렇게 논문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재명- 괴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재명 70% 네. 70페이지에 달하는 거 제가 이 황금 연휴 설날 이거 읽느라고요. 열받아서 죽을 뻔 봤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민노조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노조 가입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로 전화 가입이 좀 간단하게 가능하신데요.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